사랑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오인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왕 3동 4동, 100곳 1동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소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본예산 심사, 인사청문회 등 중요한 일정이 많은 정례회 30일 중 첫날입니다. 시흥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시정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시흥과학고의 위치 선정 기준. 둘째, 공영개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계획. 셋째, 시흥 갯골축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흥과학고의 위치 선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 남부과학고를 시흥시에 유치하기 위해 오랜 시간 시는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하며 과학고 최종 선정을 위한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해 왔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의 교육 기조를 바탕으로 지역 대학과 연계한 과학고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서울대 시흥 캠퍼스와의 연계 교육, 서울대 병원 및 국가첨단 바이오 단지와 연계한 바이오 특화 교육, 한국공학대, 자동차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하나오션 연구소 등 105동과 정왕동에 위치한 물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최적의 입지 조건으로 교육도시라 불리우는 150도시를 염두에 두고 오랜 기간 준비해 오다 돌연 은계로 부지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서울시 특목고나 대전시 과학고를 유치할 때도 특정 지역에 대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고 최종 위치 선정 과정 중에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교육기관의 위치 선정이 단순한 행정결정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의 소통과 합의가 중요한 사안임을 보여줍니다. 최근 시가 내보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흥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이 구성한 시흥과학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 부지별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고 했는데 그 구성부터 실사 심사까지 그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보여주십시오. 105지구는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경기도 및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아 일반고 설립이 시급하다는 보도자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흥시는 고교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비평준화 지역은 고등학교 입학 시 학군이 아닌 학교별로 학생을 선발하는 지역입니다. 즉,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지만 해당 학교의 입학 기준, 주로 성적에 따라 선발되기 때문에 집과 가까운 곳이거나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5세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도 105세 일반 학교가 생겨도 성적이 부족하면 그 학교를 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설마 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시청 관계자들은 시흥시가 비평준화 지역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시흥시의 교육 현장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판단해야 할 관계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보도자료를 보냅니까? 시흥시에서 과학고 설립이 적합한지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왔던 23년 12월 무렵 교육지원청에서는 시흥시의 전체 학생 수를 감안해 학교 인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신도시 특성상 학생이 많이 있더라도 현재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두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다 보니 인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05 2고와 은계 1고 모두 나대지 상태였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남부권은 일반 학교가 몰려있는 상태이고 북부권은 권역이 넓다 보니 학교 간의 간격이 넓습니다. 하지만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참고로 시흥시는 일반고 13개, 특성화고 4개가 있으며 23년도 정원 대비 미달인 고등학교 수가 11개였습니다. 시흥 전체 학생 수 평균이 27.2명이란 용역 결과가 있었습니다. 과학고의 경우 시흥교육지원청이 아닌 경기도교육청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처음에는 105 2고 부지를 생각하고 전력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반 학교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해도 그렇게 묵묵부답이더니 과학고 추진 소식이 들리자마자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며 부랴부랴 일반 학교를 신청한 교육자치과의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확인해보니 3년 동안 일반 학교 신청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그로부터 1년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 100곳 2고가 도교육청 자체 투자 심사를 통과했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100곳 2고와 은계 1고 모두 같은 조건에 인허가가 안 나오던 나대지였는데 말입니다. 물론 일반 학교도 환영합니다. 주민 수건 사업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과학고의 설립 취지와 서울대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고려할 때 경기 남부 과학고는 교육도시 100곳이 적합하다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고 다른 부지를 찾았습니다. 시장님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100곳 신도시 개발 이익금으로 100곳에 재투자되어야 할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이제 사용할 때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비용도 있고 시가 의지만 있다면 시흥시의 교육도시라고 불리우는 100곳을 시장님께서 과학고의 최적지로 최종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과학고 유치를 넘어서 시흥시의 아이들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서울대 교육협력사업, 바이오 첨단도시의 조력자인 서울대, 또한 지역대학이자 산학협력 창업 지원이 가능한 한국공학대와의 연계성으로 타 지자체와는 남다른 교육과정을 담은 시흥형 과학고를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고 위치를 선정하는 데 어떤 기준이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를 보여주십시오. 과학고 관련 마지막 질문입니다. 선의의 경쟁을 하다 후보 부지로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는 갇힌 시흥시 시립과학교육센터 설립을 통해 절대다수 초중고교 학생들의 과학교육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후보 부지로 선정되지 못한 지역이 바로 100곳입니다. 시흥시립과학교육센터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영개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회전기금을 일반 회계로 예탁한 경우 금액과 상환기간을 고려해서 상환계획을 수립하는데 시흥시는 6년간 상환계획을 3번씩이나 변경하면서 900억을 한 푼도 갖고 있지 않다가 본의원의 기금 운영에 관한 5분 발언 이후 갑작스럽게 공영개발 회전기금을 정리한다며 일반 회계에서 900억을 공영개발 회전기금으로 넣는다고 예산본부과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워 지방채를 2차례 거쳐 2천억을 발행한 상황에서 갑자기 900억이란 큰 비용을 한 번에 상환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일반액에서 예탁한 금액을 기금에 상환한 후 목적계금에 맞게 공영개발을 위해 사용한다면 이런 질문도 없을 것입니다. 기금에 상환 후 바로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상환하고 또 바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예탁한다. 그 후에는 바로 일반회계로 보내 다른 곳에 쓰실 겁니까? 한때 100호 시장이라고 불렸던 임병택 시장님은 시흥시가 자체 개발한 100호 신도시가 완성된 도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900억 상환의 시기가 적절한가? 900억 상환은 가능한가? 상환한 금액 900억은 100곳에 쓰여지는가? 다시 묻겠습니다. 기금을 상환한 후 해당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기준을 마련하여 100호 주민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최근 주민 협의 없이 신송도, 신시흥, 송전솔로 초고합선 우회 노선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신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100호가 정왕동 주민분들은 많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밀실행정, 불통행정, 이것에 대해 논란을 만들지 마시고 조속히 계획을 세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가첨단 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를 유치했고 향후 대기업의 투자와 기업 정착을 위해 공영개발 특별회계와 기금은 계속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같은 결정에 시장님은 동의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25년 예산안의 최대 화두는 세수 부족과 재정 압박입니다. 지금 정부와 지자체는 급하지 않은 재정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마는 급하지 않은 것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방 재정에는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공영개발 회전기금은 100원 신도시 개발에 쓰일 목적성 기금입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25년 예산 편성 개정 지침에서 기금은 필요시 최소한으로 설치 운영하고 수입액의 대부분이 일반 특별회계로 전입되거나 성과가 미흡, 유사, 중복적인 기금은 통폐합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언급하고 있는 공영개발 회전기금은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수도 없게 예탁한 900억 중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시는 갚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폐지한다고요? 납득이 갈 만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금을 폐지하겠다고 한 예산법무과는 정책기획실에 속해 있습니다. 최근에 시흥시에는 출자 출연 기관이 하나 더 탄생했습니다. 바로 시정연구원입니다. 며칠 전 시정연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 정관에 기금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금 운영 계획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위기 3단계인 재정 파탄은 재정위기 상태를 자력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설마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설마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이 걱정된다면 지출만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을 늘릴 생각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시흥시는 조직을 확장해 2개의 국이 신설되고 공무원의 정원이 38명 증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본 예산에서는 모든 부서가 전년도 대비 30% 사업비를 줄이고 신규 사업은 거의 전멸입니다. 그런데 과연 시흥시가 지방채 2천억까지 발행하면서 재정이 어렵다는 것이 맞는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지방채의 대부분은 철도가 사업비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시흥시 지부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게재된 시흥 갯골축제에 대한 특정업체 밀어주기 및 특혜 채용, 시흥 갯골축제 운영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시가 4개의 축제를 먼저 기획해놓고 이 축제들을 맡아서 이끌 총감독을 선임을 했는데 순서가 바뀌지 않았는지 지난 시정질문에 본 의원이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축제가 하나 남아있는 상태에서 축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 이 원인을 처음 시행해본 총감독제로 보고 감독제 폐지로 몰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행정과 축제 사무국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묻겠습니다. 전문 감독을 통해 전문적인 축제를 만들고 대외적으로 시흥시를 알리고자 하는 자세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문 감독 선임으로 새로운 축제, 정체성이 있는 축제로 변화될까 기대했는데 왜 다시 퇴행하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 사안들, 특정 업체에 관한 사안들을 꼬리 자르기 할 셈은 아니겠죠? 설마 꼬리 자르기의 결과가 감독제 폐지인 것은 더더욱 아니겠죠? 행정과 축제사무국의 복잡하고 얽혀있는 문제를 감독제 폐지로 몰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관제축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99%의 축제가 관의 예산으로 만들어진다는 뜻을 뜻하며 관의 예산 지원이라 함은 관이 축제를 만든다는 말이고 그 말은 곧 전문가의 의견을 관 입장으로 필터링한다는 뜻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관제축제의 문제점은 관 입장과 담당 공무원의 관점이 전문가의 의견보다 우선시 되다 보면 축제는 대부분 행정전시용 성격에 머물기 십상입니다.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1년 단위의 순환근무제 하에 축제 담당 공무원은 축제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에 시행된 내용 답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는 축제도 행정 업무의 일환일 뿐이기 때문에 축제의 정체성을 정립까지 요구하기에는 무리입니다. 공무원들은 행정 전문가일 뿐이지 축제 전문가가 아님을 부디 수용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 대상의 선심성 축제, 지역 고유의 문화 대신 값비싼 초청 연예인들로 꾸미는 축제, 축제 컨셉과는 상관없이 행해지는 주민 동원형 노래자랑 대회, 컨셉 애매한 축제, 거머넌스 시스템 부재로 지역 내 각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축제, 어렵게 시행해낸 축제는 아까운 예산만 잡아먹는 의무 방어적 행정 업무에 불과할 뿐입니다. 행정과 축제 사무국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축제가 산업으로 이어지고 외부 관광객을 유치시켜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언제까지 동네 축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정업체, 특혜 채용, 수사 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이 시기를 그냥 넘어가고자 하지 마십시오. 시정질의에 대한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